영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이 리츠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좀 친숙한 오피스 리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오피스 리츠가 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오피스 리츠를 말씀드리려면 일단은 오피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네. 부동산 자산은 크게 네 가지를 본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는 지역시장, 그리고 입지,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련된 계약들, 건물의 상부 구조물,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피스는 여기서 무엇이 조금 다를까? 물론 각각 다르지만 네. 역시 임차인이 다른 것 같아요. 임차인. 네. 그래서 임차인이 다른데 네. 어떤 점이 다르냐? 결국 오피스에 들어오는 거는 뭐 기업이나 정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그럼 기업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사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존재, 그게 다 그렇죠. 기업이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미국의 아마존 이런 것도 다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오피스라는 자산을 보면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능력이. 예, 그런 집단이 임차인이다 보니 소위 말하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에도 오피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듣고 보니 오피스 자산, 이 돈 좀 있는 분들이 있는 곳이니까 뭔가 네. 저도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프리니인 저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네. 정말 전문 투자자분들께서는 꽤나 선호하는 자산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피스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투자 자금이 많은 집단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연기금이에요. 아, 형님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연기금들이 네. 전체 투자 자산의 한 10% 정도를 채권이나 주식이 아닌 이제 대체 투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해요. 아. 그런데 이 대체 투자 비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이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부분이 코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코어 자산? 코어라고 하면 약간 이 허리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코어 자산이 뭔가요? 코어는 네. 코어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스타일 투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투자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 코어 투자, 네. 그 다음에 오퍼튜니티 투자, 멋있다. 밸류에드 투자, 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 그냥 핵심 지역의 투자, 아, 가치 창출 투자, 그다음 기회 추구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쉽게 네. 이제 집으로 생각을 하면요, 코어 투자는 이런 겁니다. 나인원 한남 이렇게 그냥 좋은 자산이죠. 네. 다 완성되어 있는 좋은 자산을 그냥 사는 거. 어. 이게 코어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오퍼튜니티 투자. 이거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금융 위기나 네. 뭐 IMF 때 경매에 나온 자산들을 역발상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사는 거. 기회. 예, 기회를 잡는 거죠. 아. 혹은 금매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역발상적으로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거랑 좀 매칭이 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드 가치 추구 투자는 말 그대로 밸류를 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반 집으로 생각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사는 것도 비슷한 게 될 수 있을 것 좀 같고요. 멀리 보고 사시는군요. 그렇죠. 음. 저희 대신증권도 이 건물이 원래 아마 영화관이 있던 부지였을 거예요. 아. 그거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약간 밸류에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에 따라 좀 이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오피스 리츠는 오피스에 투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이게 좀 약간 비슷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리츠들이 네. 오피스를 사가지고 만든 회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일단 오피스 하나를 사는 것과 달리 오피스 리츠를 사는 거는 그 오피스 리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n분의 1에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효과는 어떤 건물 하나를 샀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 그럼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피스 리츠가 많으면 건물 한 3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300개 동이 전부 다 불이 날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하나가 다를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건물 외에 이 리츠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개발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리고 임차인을 들이고 일련의 과정들을 리츠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오피스 리츠의 개발 역량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일례로 2019년에 전국 미국 개발협회에서 네. 올해의 디벨로퍼를 뽑았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오피스 리츠였어요. 네. 작년에는 킬로이 리얼티라는 또 오피스 리츠를 올해의 디벨로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구 개발 능력이 있는 뭐 그런 역량이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를 같이 사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다른 점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리츠도 각각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오피스 리츠도 역시 다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원래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네. 똑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파트라고 해도 1층 다르고 꼭대기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 것처럼 오피스도 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를 모아놓은 오피스 리츠도 같을 수가 없겠죠.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지역인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전통 오피스 리츠가 바로 보스턴 프로퍼티라는 종목인데요. 미국의 관문 도시들 듣기만 해도 아는 보스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알죠. 그다음에 워싱턴 DC,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들의 오피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리콘밸리나 시애틀 이런 약간 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곳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킬로이 리얼티라는 종목은 미국의 동부는 아예 안 보고요. 샌디에고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서부에만 투자를 하는 리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장 뭐 마지막으로 워낙 유명한 도시인 뉴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뉴욕은 좀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만 투자하는 리츠는 두 개나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리얼티라는 종목은 네. 실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망대 수입도 좀 많이 있는 이런 리츠입니다. 그리고 SL 그린이라는 종목은 별명이 맨하탄에서 건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민간 사업자. 이게 별명이에요. 민간 사업자요. 네. 그래서 맨하탄에서 건물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 SL 그린이라는 리츠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이제 미국은 정말 스케일이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가요? 일본은 사실 뭐 얼마 전에 장승우 의원이 와가지고 일본 리츠 좀 잘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동경이 또 정말 글로벌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 리츠 중에서는 니폰 빌딩이 이제 또 동경의 자산이 굉장히 코어 지역에 많은 이런 리츠고요. 사실 국내 리츠 시장을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신한 알파 리츠다 이러면은 용산, 뭐 판교 이런 지역에 좀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 예정인 SK 리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핵심 지역에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리츠이기 때문에 오피스 리츠라 해도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네. 미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익스포저를 달리 가져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수도권, 동경권, 뉴욕권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좀 익스포저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차별점을 가져갈 게 또 있을까요?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넌트나 시설 이런 측면에서 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테넌트 측면에서 보면은 코로나19 때 굉장히 견조한 주가를 보였던 리츠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국방 관련된 회사만 임차인으로 하는 네. 이런 리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위기가 터졌다고 해도 네. 국방 예산을 갑자기 줄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이제 펀더멘탈을 유지했던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미국에는 연방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 리츠도 있습니다.
연방기관. 네, 뭐 마약 단속국이라던가 FBI라던가.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리츠들의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방위산업체, 연방기관 이러면 좀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그런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뭐 새로운 지분을 내야 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쪽에 자산을 매입해서 장기 계약을 하고 그런 역량들이 있고, 국내에도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임차가 벨기에 정부가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테넌트별로 어떤 좀 안정적인 테넌트 이런 거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뭐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바이오 생명과학 오피스를 갖고 있다던가 이런 리츠들도 있습니다. 스튜디오와 뭐 이렇게 바이오 같은 경우 뭐 그래서 뭐 실험을 하고 뭐 이런 건가요? 아, 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 허드슨 퍼시픽 프로퍼티라는 미국의 리츠가 있는데요. 네. 뭐 전부 다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상당 비중이 이제 스튜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이런 스튜디오도 네. 있지만 네. 이제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영화 촬영하는 엄청나게 큰 스튜디오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사실 아시겠지만 영화 제작을 많이 못했었잖아요. 코로나19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조금 최근엔 저조했었는데 거기도 약간 요새 긍정적인 그런 호재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되게 많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 요새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생명과학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코로나19 터지고 백신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늘어났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고 뭐 그래서 그런 시설에 따라서도 오피스 리츠들은 차이점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생명과 이 실험실 쪽에 수요가 좀 많다고 하면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약간 실험실로 이렇게 샤샤샤 꾸며서 또 제공하면 또 안 되나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리츠들도 실험실 임대를 하면 되겠구나 이랬는데 이게 실험실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그렇게 뭐 대단한 실험이 아닌데도 불도 붙여보고 그다음 뭐 화학작용도 일으켜보고 맞아, 리트머스 종이도 해보고. 예, 막 그냥 어렸을 때 실험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시키고 환기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생명과학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폐기물 같은 것도 다 오수 처리하는 시스템들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레이아웃들이 다 꾸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부동산이 공급이 좀 비탄력적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도 바로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개발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진입장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오피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도 추천이 가능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때문에 굉장히 오피스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회복도 요즘에는 리테일보다도 오히려 좀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두 가지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성장하는 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생명과학 오피스나 아니면 바이오 생명과학 오피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려는 네. 그런 리츠들에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입지는 불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재택근무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역발상적으로 회복되는 차원에서 그런 코어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리츠만을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종목들과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이나 한국의 안정적인 리츠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미국 내 리츠들을 배당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배상영 연구원님과 함께 오피스 리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